아씨 왜 안 오냐. 얘들아 칸트 하자. 얘들아 고개 들고. 친구야. 아씨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앉으세요. 칸트 합시다. 자, 좀 불친절하게 서술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해해 봅시다. 자, 얘들아 이거 마지막 질문 합시다. 얘들아 좀 컨디션 좋게 잘 들으세요. 중간에 놓치면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자, 첫 단락부터 보세요.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동그라미고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그래서 인격 있고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대요. 네, 인격의 동일성은 이거 그때 내가 수특 미리 해줬죠.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기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격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입니다. 자, 그 다음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자, 생각하는 나, 동그라미 생각하는 나 이꼴 누구래요? 영혼이고,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그래서 첫 단락. 자, 빨리 합시다. 전통적 자, 인격의 동일성 설명하고 일단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부터 하나 깐 겁니다. 자, 인격 동일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이게 칸트 이전입니다. 칸트 이전. 자, 칸트 이전의 전통적 견해,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된다. 이거 수특에 있었는데 그때 데카르트 견해. 그래서 얘에 의하면 인격 동일성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아? 영혼의 동일성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제 수특에선 데카르트 견해였죠. 인격 동일성 이꼴 영혼의 동일성.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때 영혼은 또 뭐라고 했어요? 이때 영혼은 여기 적혀있잖아. 영혼은 뭐래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라 했으니까 영혼은 생각하는 나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5살에 내가 있고 18살에 내가 있고 60살에 내가 있다고. 맞니? 근데 얘들이 모두 인격이 같은 이유는 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동일. 얘가 가진 영혼과 얘가 가진 영혼, 이 세면의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은 어떤 인물이라고? 같은 인물이다. 이 세 명의 인격은 동일하다. 영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일한 주관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영혼의 동일성이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천천히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알겠죠? 네.
다시 이 세 명의 영혼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 단락.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칸트가 비판할 겁니다. 자, 좀만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자, 나는 생각한다. 얘를 뭐라고 한대요? 자기의식. 뭐야, 자기의식. 야, 아까는 생각하는 나가 곧 뭐라 했습니까? 영혼을 했잖아. 생각하는 나가 곧 뭐라 했습니까? 영혼을 했잖아. 아까는 자기의식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고 봤다고? 영혼이 있다고 본 거야. 자기의식이 있다. 생각하는 내가 있다. 자기의식이 영혼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이 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 이때 무언가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 바꿔서 하면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천천히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봐봐. 그러니까 여기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이 생각하는 나인 자기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곧 뭐고? 영혼이 동일이고 이 세 명의 영혼이 동일하니까 이 세 명의 인격은 뭐하다? 동일하다. 근데 이제 칸트가 이제 비판하는 거는 이 생각하는 내가 자기의식이 있다는 건 영혼이 실제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영혼이 실제할 뭐만을 보장한다고? 가능성만을 보장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나는 칸트 견해. 자, 칸트가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자, 나는 생각한다. 자, 얘를 우리가 자기의식이라 하는데, 자, 나는 생각한다. 이런 자기의식이 있는데, 자, 이 자기의식은, 여기 있는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일 뿐이다. 자, 잘 따라오세요. 나는 조건일 뿐이고, 자, 뭐를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진짜 있다는 걸, 야, 내가 생각한다. 자기의식에 따라서 영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실제함을 보장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자기의식이 영혼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하나의 어떤 필요 조건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함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만을 보장할 뿐이다. 다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라 했으니까 여기는 자기의식은 곧 영혼이라 봤다고. 근데 자기의식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식은 그냥 인식이 이루어지는 조건일 뿐이고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진 않고 실제할 가능성만을 보장한다. 그래서 영혼의 동일성을 인격 동일성으로 똑같이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원증을 더 이끌어갑니다. 자, 셋째 단락 좀 잘 이해해 봅시다. 자,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야, 영혼 이꼴 인격이란 견해에 대한 반박입니다. 다시. 야, 칸트 이전의 견해에 의하면 이꼴 뭐야? 여기. 아씨. 내가 열심히 적어왔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자. 만약에 칸트 이전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 동일성은 뭔데? 영혼. 인격 이꼴 뭐라는 거야?
영혼이잖아. 근데 그 논증을 부정하는데, 자, 이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라는 전제 하나를 깝니다. 얘가 전제 1. 그 다음,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자, 두 전제 모두, 자, 전제 1과 전제 2 각각은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자, 영혼 이꼴 인격을 반박한 겁니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그러면 얘는 실제성이 있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의식한다. 실제성이 있는 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근데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리해보자. 자, 여기 칸트의 이거 반박입니다. 재수해서 칸트고, 칸트가 뭐 이꼴 뭐가 아니라는 거 반박할 거야. 네, 영혼이 이꼴 뭐 인격이다. 이게 칸트 뭐의 경계 이전의 견해입니다. 자, 이걸 반박하는 논증입니다. 인격, 영혼 이꼴 인격 논증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자, 이게 칸트 주장이야. 영혼 이꼴 인격으로 보는 건 논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자, 그래서 전제 두 개를 깝니다. 전제 1이 있고 전제 2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풀로 적을게요, 얘들아. 전제 1은 뭐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건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격 동일성이죠. 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자, 얘는 오케이. 얘는 오케이. 자, 두 번째 전제가 뭡니까? 예,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자, 각각은 동일합니다. 야, 근데 이거 좀만 생각해보면 아까 영혼이 뭐를 할 수 있다고? 자, 영혼이 자기의식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 자기의식은 뭐일 뿐이라고. 영혼이 실제할 뭐만 있다고.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영혼이 얘를 하는 건 오케이야. 근데 얘가 있다고 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니라고.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다, 사실. 근데 이건 납득한다고,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럼 복잡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얘가 있다고 해서 얘가 있는 건 아닌데 얘가 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근데 이걸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지문이 개 같은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의식을 B라고 칠게. B. 그 다음에 인격을 A라고 할게요.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식을 B라고 할게. 자, 여기 있는 영혼을 A라고 할게. 그럼 원래 논증이 뭐냐면 봐봐. 야, 의식하는 것은 뭐래요? 인격이래요. 자,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거, 여기 적을게. 야, 의식하는 것은 뭐다? 인격이다. 맞니? 야, 의식하는 것은 뭐다? 인격이다. 그럼 A와 B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요? 자,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는 건 B 꼴 뭐라는 거야? C다 이 말이야. 그럼 B가 뭐였습니까? 의식이고 C가 뭡니까?
영혼이잖아. 근데 그러므로 뭐는 뭐다? A는 뭐다? C이다. A가 뭔데? 예, 인격이고 C가 영혼이다. 자, 이 논증에 대한 칸트의 반박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해봐. 저 의식과 저 의식이 다르니까. 얘 의식과 이 의식이 서로 뭐다? 다르니까 A 이꼴 C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B와 이 B가 어떻게 다른데? 첫 번째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뭐? 의식. 자, 이때 B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 바꿔서 하면 무슨 성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성이 있는 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뭐 누구냐, 뭐 연예인 누구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습니까? 박윤현이요. 뭐라고? 박윤현이요. 그럼 나 말고 여기 그래 이경란 그 선수요. 박나래가 있다 치자. 박나래 논란의 박나래요. 박나래가 있다 치자. 그럼 네가 박나래를 뭐 하겠습니까? 의식할 거 아니야.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한 의식, 실제성에 대한 의식이고. 자, 얘는 이때 의식은 뭐라는 거야? 실제로 없는 거.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엇인가가 실제함을 뜻하진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실제함을 뜻하진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무슨 성이 없는 거라고? 실제성이 없는 것에 대한 의식이다. 그냥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할 수도 있잖아. 네. 야, 그러므로 칸트의 이 반박은 뭐야? 자, 여기에 대한 반박은 A는 B. A 이꼴 얘가 B1이고 네, 얘는 뭐다? B2니까 얘와 얘가 서로 뭐하다는 거야? 얘는 실제성이 있는 애고 얘는 실제성이 없는 것에 대한 의식이니까 A와 C는 서로 뭐하지 않다? 같지 않다. 자, 이거 약간 졸라 또라이 같이 적어놨죠? 이걸 어떻게 시전에 적어놨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말립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칸트의 제자. 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그러면 여기 둘째 단락, 셋째 단락 걸쳐서 뭐는 인격 동일성은 뭘로 볼 수 없다? 영혼의 동일성. 야, 일단 둘째 단락 영혼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게 실제함을 보장하지도 않고 자기의식이. 그 다음에 이 논증 각각은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의식과 이 의식은 다른 거니까 인격과 영혼은 서로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야, 그래서 미리 문제 하나 풀고 하면 15번의 정답 뭐예요? 살려줘라. 1번. 네, 1번이죠. 봐봐.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이 뭔데?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두 전제를 지금 얘와 얘를 연결하는 건 B잖아. B. 의식이잖아. 근데 이 개념의 함의는 실제성과 관련은 다르죠. B는 여기는 첫 번째 전제 의식은 실제성이 있는 의식이고 두 번째 거는 실제성이 없는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넷째 단락이 졸라 재밌어. 넷째 단락이. 야, 넷째 단락 잘 봐. 이걸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자, 집중하세요 좀만,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시적이랑 같은 말이 뭔데? 시간의 흐름 같은 말입니다.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 동그라봐. 생각은 경험적 판단과 뭡니까?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같은 말이 인식이란 말이야. 거기다 인식이라도 적어놓으세요. 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인식과 같은 생각 이꼴 인식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개말리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자,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개말리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자, 제목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거 몇째 단락이냐 이거? 몇째 단락? 칸트 졸라 웃긴 놈입니다. 네. 이 넷째 단락 제목을 이렇게 적어볼게. 필연적 가정으로 서의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필연적 가정으로서의 뭐? 인격입니다.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자, 집중하세요. 야, 동일한 인격의 존재는 뭐 할 수 없다. 존재. 아니, 다시 읽어봐. 동일한 인격의 존재는 뭐 할 수 없다고. 증명할 수 없어. 다시. 야, 동일한 인격의 존재는 뭐 할 수 없다고. 증명을 못해. 인격 동일성은 증명할 수 없대. 자, 다시. 인격 동일성은 영혼의 동일성이 아니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인격의 동일성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야, 다시. 통시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되는 인격의 동일성을 나는 뭐 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증명 못하니까 그냥 뭐 해버리겠다는 거야. 복수의 주관.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증명 못하니까 나 씨발 증명 안 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야, 증명한 대신 뭐 해버렸다. 가정해버렸습니다. 다시 1 더하기 1이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뭐 했다고? 가정한 거야. 되게 지문이 개같죠? 사설틱하죠? 사설틱하다. 네. 사설에 나왔으면 야 얘들아 졸라 사설틱해 이랬을 건데 아니 추론이 너무 많아. 개짱나게. 그것도 뭐 그래서 사설 많이 푸시는 애입니다.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자, 시간의 얘가 가정한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통시적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 집중하세요. 이거 저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자, 집중하세요. 여기부터. 여기만 잘 넘기면 됩니다.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걸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야, 다시 한번 옛날에 여기 3살의 박윤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 18살이냐? 몇 살이냐 얘? 18살. 18살입니까? 오, 나이를 벌써 그렇게 먹었어요?
민증 만들었어요, 한 민증? 아직 못 만들었어요. 민증 만든 사람.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민증 만들 때 이거 지문 다 찍었어요? 늦게 만들어내는데. 10손가락 다 찍지 않나? 이제 그럼 범죄 못 저지릅니다. 이미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돼서 너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혹시 아직 안 만드신 분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지문을 조사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범죄를 저지르려면 지금 하세요. 조지능 봤어요? 네, 지금 하세요. 네? 조진웅 행위를 지금 하고. 야, 맞아, 야. 그 다음, 봐봐. 이 세 명은 동일한 사람입니까? 네. 아니요. 복수의 주관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동일한 주관으로 인식된다고 뭐 하자는 거야?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가정할 수밖에 없냐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해야 돼. 왜? 필연적으로 가정을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이걸 필연적으로 가정해야지만, 야, 이거 좀, 그래야 들어가요. 예? 그냥 적으세요. 얘를 위해서.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자, 이런 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근데 내가 생각은 곧 뭐라고? 인식이라고, 인식. 생각은 인식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 생각이라는 것도 뭐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요? 아까 말했잖아. 이 생각도 뭐, 그냥 팍 생각이 일어나요? 얘도 무슨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잖아. 생각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쫙 생각하잖아, 수학 풀 때. 응?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돼야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동일한 인격이라는 걸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증명 못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가정을 해야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자, 봐봐. 좀 니네가 왜 그러는데 쟤 아프대요? 씨. 자, 집중하세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나중을 위해서 미리 해놓으면, 자,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얘 세 명이 동일한 나라고 인식되는 건 사실 자기의식이거든, 자기의식. 자, 나중에 보면 얘가 뭐라고? 자기의식. 다 똑같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나를 의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나가 다 동일하다, 의식하는 건데, 자기의식이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생각 바꿔서 하면 뭐가 가능하다? 인식이 가능하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인식은 다른 말로 경험이라고 나와요, 경험. 자, 여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식이 먼저 있고, 자기의식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인식과 경험이 생긴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야, 나라는 존재, 사실. 자기의식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던 거야? 인식과 경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 안 할 수도 있거든? 아니, 스트로스는 동의 안 합니다, 나중에. 야, 니 자기의식이 먼저, 니 생각해봐. 자, 언제부터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까? 저게 나다. 5살. 네? 5살? 네. 5살? 네. 그럼 니는 인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뭐가 생긴 거야? 자기의식이 생긴 거야, 반대로. 다시. 얘들아. 혹시 거울 속에 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게 몇 살이에요? 아니, 그냥 태어나자마자, 오, 나구나. 나를 촬영한 비디오를 보면서, 엄마가 찍고 있네.
잘 찍고 계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칸트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야. 자기의식이 있고, 그 다음 인식과 경험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나라는 의식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걔는 거울 보면 자기가 자기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네요. 야, 개 키운 사람 손들어, 개 키운 사람. 씨. 야, 걔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자기인지 몰라. 그래서 막 자기 보고 짖잖아. 진짜. 저도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네. 야, 하여튼, 봐봐. 천천히 할게, 얘들아. 이 질문만 이해해보자. 자, 다시 한번. 칸트는 인격 동일성을 뭐 하지 못한다? 증명하지 못하고 뭐 해야 돼? 가정을 하겠다. 왜냐면, 이게 동일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되는 자기의식이 있어야지 사람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증명할 수 없고 가정하겠다. 인격 동일성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스트로슨의 비판. 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스트로슨의 비판. 자, 읽어봅시다. 스트로슨은 자, 이 문장 때문에 좀 말리거든. 이 문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데 스트로스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끊어봐. 자, 이 문장이 사실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문장은 왜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경험적 인식의 방식이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너무 뜬금없잖아. 근데 이 문장은 내가 설명 다 해줬기 때문에 혹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해해봐. 무슨 말인데? 네. 얘와, 맞지? 얘는 서로 맞아. 나를 인식하는 것과 나 이후의 경험적 인식은 서로 구별된다. 얘랑 얘는 구별된다는 건 동의. 칸트는 근데 얘가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얘를 필연적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 네.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야, 네가 증명 못해서 가정하는 건 철학적 뭐다? 상상에 불과하다. 그 칸트를 비판한다. 그리고 또 다른 비판,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칸트는 뭐했다? 간과했다. 간과한 칸트와 달리, 칸트 너 이 새끼 신체는 왜 무시해? 스트로스는 인격은 뭐와 뭐다?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는 신체를 통해서 뭔가를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 가로 열고 가로 닫아봐. 자아에 대한 인식, 자기의식, 맞죠? 자아에 대한 의식은 경험적 인식, 가로 열고 가로 닫아봐. 경험적 인식으로부터 무슨 하는데? 추상화되는 것이래. 하면 뭐가 먼저라는 거야? 경험적 인식. 인식이 쌓여서 뭐가 생긴다고? 자아의식이 생긴다고. 야, 아이가 처음부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경험하고 학습하다 보면 이게 나가 아닌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잖아. 그래서 그러므로 시공간 세계에서의 경험, 이때 경험은 이제 신체를 통한 경험입니다. 신체를 통한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
의존하기에 경험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야? 자기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거 다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건데. 자, 적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야, 이거 저니까 이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아십니까? 씨. 네. 아, 한 5번 읽었다, 얘들아. 자. 지금 개 같아. 첫 번째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네, 풀어줄게요. 그 다음 경험적 인식 방식, 경험적 인식 방식은 자, 집중하세요, 얘들아. 서로 구별된다. 야, 얘와 얘는 서로 구별된다라는 건 칸트에 동의했습니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빨리 계속 생각해봐, 얘들아. 계속 생각해봐. 그럼 이제 칸트가 말했잖아. 얘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서로 두 개 구별된다는 건 그래, 네 말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자, 칸트가 야, 그래서 내가 필연적으로 가정을 했잖아.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걸 가정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 왜냐면 얘가 있어야지 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인식하는 거는 야, 칸트를 비판하는 거죠. 그거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 아, 니는 이제 철학적으로 뭔가 이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상상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뭐 억지로 만들어낸 가정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세 번째가 자, 칸트 너희 새끼 인격이라는 건 뭐야? 의식과 뭐야? 신체의 복합체인데, 그러니까 인격에 있어서 신체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복합체인데 칸트 너희 새끼 뭐를 무시했다? 네, 여기 있는 신체를 관가했다. 그래서 얘가 말을 하는,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인격의 동일성은 뭐냐? 시공간 세계에서의 경험이, 세계에서의 경험. 이거 수특에 있었잖아. 경험주의자. 경험이 인격의 동일성을 뒷받침한다. 근데 여기 앞에 사실 빠져있는 게 여기 신체를 통한, 사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야, 경험이 동일하면 그것은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거야. 사람이 신체를 통해 겪는 경험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3살의 뇌와 5살의 뇌, 그 다음에 50살에다가 경험, 신체를 통한 경험을 똑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인격, 동일한 인격이다. 그다음 마지막 여기다 적을게요, 얘들아. 자, 칸트는 뭐가 스트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으로부터 자기의식이 추상화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스트로스는 주장합니다. 경험으로부터 자기의식이 추상화되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이 쌓여야지 자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인식이 쌓여야지 자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까 5살 이야기 해줬습니다. 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자, 근데 칸트는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자, 여기는 스트로스 견해고, 칸트는
네, 자기의식이 먼저 있고, 자아가 먼저 있고, 그래야지 경험이 있다. 근데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칸트는 자아가 있고, 경험, 인식, 생각이 있다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스트로스는 순서가 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칸트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필연적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칸트의 견해를 반박한 겁니다. 얘들아,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스트로스의 칸트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마지막, 이 5째 단락인가? 6째 단락이구나. 여기다 이렇게 적게요. 롱게레스의 총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못한 것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이걸 종합할 겁니다. 다시 봐, 알겠지? 아니, 이거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얘들아. 네, 이거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자, 네, 죄송합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 자, 롱게네스가 이제 종합할 겁니다. 자, 집중해서 이제 마지막 달라만.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끊어봐. 자, 누구 깠어요? 스트로스는 깐 거야. 야, 칸트가 맞아. 자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경험이야. 경험과 인식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스트로스는 안 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자, 자아랑 인격은 누구만 가지고 있대? 인간만이 가지고 있대. 자아랑 인격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대. 자,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답니다. 다시, 인간은 누구라고? 도덕적 존재고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대요.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 자율성 동그라봐. 다시, 이거 니네 그 플로리리 지문 이번에 들어가잖아. 칸트가 무슨 중심주의였는데? 인간 중심주의 기억나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율성을 지닌다. 자율성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선택. 자, 자율성 이꼴 뭐라고?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율성이 있다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화살표 연결해봐. 선택한다는 거 뜻하고, 그다음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체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착한 사람을 돕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러면 선택한다는 건 내가 생각만 한다고 그게 선택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선택이 아니지. 직접 뭐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신체가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되겠죠? 야, 선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뭐다?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자, 끝났다. 자, 롱게네스 종합 1번. 일단 칸트 한번 옹호해 줍니다. 자, 자기 의식이 먼저 있고 뭐가 있다? 경험이 있는 게 맞다.
자, 이거는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스트로스. 네, 스트로스는 비판했고, 맞지? 응. 난 누구를 옹호한 거야? 칸트를 옹호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아랑 인격을 가진 건 누구만? 자아와 인격은 인간에게만 적용됩니다. 인간만이 자아와 인격을 가질 수가 있고, 인간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만이 무슨적인 존재,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덕적 존재이자, 야, 내가 도덕적이라는 건 나에게 무슨 성이 있기 때문이야?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걔한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이 알겠어요? 자율성을 지닌 존재. 자, 이거는 누구랑 견해가 똑같다고? 칸트를 다시 옹호한 겁니다. 칸트, 네가 인간 중심주의 이야기하면서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고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을 했잖아. 칸트를 옹호한 겁니다. 근데 칸트, 너희 새끼 네 말대로라면, 야, 이 자율성을 위해서는 야, 자율성이 있어야, 여기다 적을게. 자율성이라는 것, 곧 뭐라는 거야? 살려줘라. 뭐라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겁니다. 선택. 괜찮아?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선택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선택이라는 건, 야, 생각만 한다고 선택입니까? 네, 실제로 뭔가 액트를 해야 되잖아. 아, 맞잖아. 나는 바람 안 피려고 했어. 나는 바람 안 피려고 했어. 근데 뭔 소리 하냐. 맞잖아, 이렇게, 근데, 실제로 바람 피면 그분 선택한 거 아니야, 본인이. 이해되십니까? 야,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신체. 왜? 어제 센터매도 계속 쉬는 체라면서 막 이러는데, 쉬는 체가 아니라 신체입니다. 야, 신체 이야기한 건 누군데? 네, 스트로슨. 야, 그러니까 신체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스트로슨을 옹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 하면 이 롱게네스가 생각하는 인격의 동일성. 한번 네가 생각하는 인격의 동일성은 뭐냐? 왜 다 서로 다른 타임테이블에 있는 내가 동일한 사람이냐? 그럼 얘가 생각하는 인격의 동일성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뭐라는 거야? 신체. 자, 야, 봐봐. 그럼 3살의 나와 18살 나와 50살의 내가 같은 이유는 뭐가 동일하기 때문이야? 신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신체를 다 내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다 같은 나라는 거야. 야, 해설 강의 찾아보세요. 이 이상 못 해줍니다. 네. 저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합이야. 자, 한 번만 복습하고 문제 풀자. 자, 달라트로 끊어서 리마인딩 해보세요. 야, 첫 달라. 장난치 말고. 칸트 이전 견해는 뭡니까?
칸트 이정견의 인격의 동일성 이꼴 뭐다? 아이, 같이 해주자. 야, 같이 해줘. 인격의 동일성 이꼴 용언의 동일성이라고 했습니다. 칸트 이정견에는. 자, 근데 둘째 단락, 셋째 단락에 걸쳐서 칸트가 그걸 뭐합니까? 비판합니다. 야, 자기의식, 생각하는 나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식이 있다고 해서 영혼의 실제함을 뭐 하지 않는다? 실제함을 보장하진 않고 실제할 뭐만 있다? 가능성만을 보장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셋째 단락에 전제 두 개를 깔아요. 두 개를 깔면 여기는 의식과 의식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야지만 영혼 이꼴 인격인데 그게 아니라 B1과 B2로 서로 다르다. 예, 이 의식은 실제성이 있는 거고 이 의식은 실제함을 의식하는 것이 실제성에 대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니까 영혼 이꼴 인격으로 볼 수 없다. 자, 넷째 단락에 여기서 좀 특이하게 틉니다. 뭐라고 트냐면 뭐라고 틀어요? 증명 못하니까 뭐 하겠다? 가정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인식, 경험을 할 수 있으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니까. 인격 동일성, 자아를 가정해버립니다. 예, 그래야지 얘가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 왜냐면 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수의 주관이 나라고 인식이 돼야 돼. 동일한 나여야 돼. 그래야지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로슨의 비판. 스트로슨이 뭐라 합니까? 야, 일단 그래. 자기의식과 경험으로서의 인식은 서로 다른 거야. 네 말 인정. 얘랑 나를 인식하는 거 다른 거야. 근데 이거는 네 말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고 너는 신체를 뭐 했고 간과했고 그 다음 시공간 세계에서 경험이 신체를 통한 경험이 인격의 동일성이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있고 얘가 있는 거야. 네?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 가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롱게네스는 야, 일단 이거는 누가 맞다? 칸트가 맞다. 네, 그래서 얘가 먼저 있고 얘가 있는 거다. 근데 자아란 인격은 인간에게만 있고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고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고 칸트 너희 새끼 네가 말했잖아. 근데 자율성이라는 건 뭐야? 선택이야. 선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신체가 있어야 돼. 스트로슨이 말한 스트로슨 한번 옹호하고 그러니까 인격이 동일하다는 건 뭐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칸트를 옹호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스트로슨으로 내버리는 되게 특이한 논리 전개 방식을 펼치는 게 롱게네스입니다. 이걸 학생이 어떻게 이해해? 솔직히 뭐 실전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풀어야지. 끼워 맞추기식으로. 야, 14번 봐. 이렇게 이해하면 종칩니다, 얘들아. 1번에 근데 이제 좀 어떻게 이제 비비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네? 그 사설 모의고사 풀면서 몰라도 4문제 중에 3문제는 맞출 수 있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1번 맞습니까? 자,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고치세요. 영혼이 실제할 뭐만을 보장합니까? 가능성. 얘들아 좀만 집중해서 이거 문제만 풀이하자. 2번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 아니라 생각의 구성도 뭐에서 이루어져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가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3번에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가 아니라 거꾸로죠. 인식이 쌓여서 뭐가 된다는 거야? 경험과 인식이 쌓여서 자기의식이 뒤에 추상화된다 했습니다. 4번에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뭐를 매개로 경험합니까? 신체를 매개로 경험되기 때문에 신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5번에 살아있고 뭐가 있어야 돼? 신체가 있어야지 시공간 세계에서의 선택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신체. 됐습니까? 5번이 적절합니다. 자, 16번. 자, 자아에 대한 인식과, 자, 경험적 인식, 자아 인식과 경험적 인식.
자, 칸트,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 세계에서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맞니? 누구도 동의하고 누구도 동의했습니까? 칸트와 스트로스는 둘 다 동의를 했습니다. 맞니? 1번은 맞고. 이번에 시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경험적 인식 가르고 가로 닫아봐. 자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자, 스트로스는 순서가 뭐였어요? 경험. 경험이 먼저고 그 다음 뭐? 자. 자아지. 그러면 2번 틀렸네? 틀렸네. 네, 경험적 인식은 자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지 않죠. 네? 이 말은 자아 인식이 먼저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야. 반대로, 맞죠? 네, 반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적 인식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3번에 스트로스는 경험으로부터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죠? 경험이 있고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4번에 롱게네스는 추상화 과정을 안 거쳐도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나의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다 했으니까 얘는 칸트랑 같았죠. 4번 칸트와 롱게네스. 야, 칸트도 인간의 무슨성 있다? 도덕적 존재 자율성 있고 롱게네스도 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네. 5번에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 이게 인격 뭐야? 동일성입니다. 인격 동일성을 라는 개념을 셋 다 수용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야. 얘들아, 칸트는 인격 동일성을 뭐라 증명은 못하고 뭐 해야 된다 했어요? 가정해야 된다 했죠.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나로 인식된다는 걸 가정해야지 생각이 가능하다. 그 다음 여기 누구냐? 스트로스는 시공간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동일성이다. 경험이 같으면 같은 인격이다. 나는 신체가 같으면 인격이 동일하다. 이게 이제 롱게네스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에 갑 보세요. 마지막 문제.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경우 본래 자신과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얘도 갑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신체의 중요성, 신체. 네.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있는 신체, 동그라미 식으로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자, 한번 봐봐. 여기는 갑의 의견을 정리를 하면 자, 갑이 말하는 인격의 동일성. 자,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나 있잖아. 인격의 동일성은 신체만으로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안 되고 지속만은 안 되고 여기 플러스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체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야. 갑인. 그러면 이제 신체를 강조한 거는 누구랑 누구였습니까? 여기는 스트로슨과 누구? 롱게네스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야. 맞습니까? 신체가 있어야지 걔를 나의 인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동일한 인격으로. 을 보세요. 을은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 차이가 없거든. 자,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그럼 을이 말하는 인격의 동일성은 신체가 필요 없습니다. 뭐만 동일하면 돼요? 야, 거기 있는 프로그램의 나와 현실의 나의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 있으면 된다. 야, 똑같이 사고 기능을 한다면 프로그램에서의 나도 나라는 거야. 신체 필요 없다. 됐습니까?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1번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끊으시고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을 옳겠고. 자, 1번이 왜 틀렸어요? 의식만. 야, 일단 갑이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뭐가 있었는데 했어요? 신체. 신체도 필요하다 했고, 그다음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야. 롱게네스. 예, 롱게네스도 마찬가지지. 신체가 필요하다 했지. 그래서 갑의 입장도 아니고 롱게네스의 입장이라면 얘도 옳지? 이 말 자체도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스트로슨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기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 야, 생각해봐. 을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기속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신체를 지니지 않아도 사고 기능만 동일하면 인격이 동일하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을의 입장도 잘못 서술한 겁니다. 그 다음 얘는 특이하게 옳지 않겠고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라고. 얘는 뒤에 거는 맞는 말이라고. 스트로슨도 뭘 강조했으니까? 신체를 강조했으니까. 자, 3번이 정답인데,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끊어봐. 자,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는 영혼 이꼴 뭐라는 거였습니까? 인격이라 했잖아. 영혼 이꼴 인격. 자, 생각하는 나. 자, 영혼이죠. 영혼의 지속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 야, 갑은 뭐도 있어야 돼? 신체. 입장은 옳지 않죠. 뭐만으로 가능하댔습니까? 영혼. 생각하는 나, 영혼의 동일성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할 할 수 있다. 수 있다고 하는 게 칸트 이전의 견해니까 이 갑의 견해가 옳지 않죠. 갑은 신체를 강조한 거니까. 네. 자, 4번에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동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끊어봐. 야,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반드시 뭐해야 된다 했어? 가정. 증명할 수 없지만 가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가정될 필요 없이 필요합니다. 네, 가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했으면 가정해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고 기능의 동일성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이 아니라 옳지 않다. 필연적 가정으로서의 인격, 동일한 인격을 가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5번에 롱게네스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 야, 근데 아까 인격이랑 자아 이런 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했어요? 인간에게만, 맞니? 인간과 상이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인격과 사고가 적용된다 했고, 그 다음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습니다. 사고 기능이 아니라 롱게네스는 뭐도 중요하다 했어요? 신체가 거기다 좋잖아. 옳지 않음 한 다음에 신체가 필수죠. 옳지 않음, 신체가 필수죠. 야, 학교에서 설명 어떻게 했어요? 자서 모르겠어요. 야, 학교에서 설명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비슷하게 설명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수업을? 자습하래요? 자, 했다는데? 네가 자습한 거 아니야? 알아서. 자,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잘못 수업한 게 있어서 수정 좀 할게요. 잘못 수업한 게 있어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오늘 프린트 나머지 거 받은 것 중에 자, 일단 여기 야, 좀 살려줘라. 이거 올림포스 내지문 변형한 거 들어가 있고 추가로. 그 다음 저번에 외부 지문 채권 나온 거 아세요? 네. 채권 외부 지문 나온 거 수능 기출이었던 거 아세요? 그거 EBS 변형 문제였거든요. 여기 뒤에 EBS에서 만든 그 수능 특강 교재 이거 관련 지문 있으니까 외부 지문 넣어놨단 말이야. 이거 정도는 꼭 푸시는 게 좋을걸요. 저번에도 채권이 외부 지문 떴으니까 그때도 사실 여기
있는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 푸시고. 그다음 이거 수치 예보 무조건 나온 다음에 삐리 표 바꿔서.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수치 예보나 그다음에 그 센터매들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내가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 몇 개만 찍어서 수업을 할게.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다음 주에 그냥 찍을게요. 알겠죠? 근데 혹시 다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 있으면 저한테 카톡 해주세요. 다시 니네가 다시 정리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정리해주시고. 얘들아, 그 다음에 OX나 저번에 OX랑 초성 넣기 줬는데 초성 넣기는 좀 뭐 효과 있습니까? 안 줘도 돼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달라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 여기 수치예보 펴봐. 하나만 내가 잘못 수업한 거 수정할게요. 여기 수치예보 프린트 15페이지에 여기 15페이지에 자,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 15페이지에 내 거 어디 갔지? 역시 내 거. 그 수치예보 프린트 15페이지에 형법 지문할 때 형법 지문 첫째 단락 위에서 여기 위에서 7번째 줄에 이건 밑줄 거봐. 위법한 행위의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란다. 다시 위법한. 내가 문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다시 위법한 행위의 경우에만 뭐라고 한대? 불법이라고 한대요. 내가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내가 그때 수업할 때 A면 뭐이다라고 했어요. B다 이렇게 수업해가지고 이러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라 했잖아. 이렇게 그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문장 나온 불법 안에 뭐가 있다 했어요. 위법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A면 아니지 A면 B다 문장이 아니라 뭐뭐인 경우 뭐야 에만 불법이라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위법한 경우에만 뭐야 불법이라 했으니까 반대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다시. 내가 그때 이걸 문장을 A이면 B다로 읽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올바르게 풀리려면 위법한 경우에만 불법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위법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걸로? 불법이 포함되는 걸로 가셔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거 수정 지금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네? 위법한 경우에만 불법이라 했습니까? 자, 그 다음 카톡으로 그냥 뭐 질문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세요. 다음 주가 2학년 마지막 수업이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직보는 안 할 것 같아요. 직보는 뭐 시험 마지막 날이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다 잘라서 올렸기 때문에 뭐 필요한 자료나 좀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이거 카페에 다 잘라서 올려져 있는 거 알지? 예, 그거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